자, 오늘 혈액순환 한다고 했어요. 자, 혈액순환에서 먼저 순환이란 말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순환하는 거죠.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심장은 잘 아시다시피 심방하고 심실로 구성이 되잖아요. 혈액은 심장에서 나갈 때 심방, 심실 중에서 항상 어디로 나갑니까? 예, 심실에서 나가잖아요. 심실에서 나간 다음에 들어올 때는 심방으로 들어오죠. 이제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혈관을 통해서 운반이 되지 않습니까? 혈액이. 혈관은 크게는 동맥이랑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맥하고 정맥만 보겠습니다. 자,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이 되고요. 정맥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심방하고 심실 중에서 혈액은 항상 심실에서 나가가지고 심방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실에 연결된 혈관은 동맥하고 정맥 중에서 뭐일 수밖에 없어요. 심실에 연결된 혈관은 절대 정맥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동맥이에요. 심방에 연결된 혈관은 무조건 정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심실에는 동맥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심방에는 정맥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다가 위 대정맥 또는 뭐 아래 대정맥은 오른 심실에 연결돼 있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정맥은 심방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맥은 심실에 연결돼 있고. 자, 혈액순환에서는 여러분이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순환 경로, 심장에 연결된 혈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1번은 왼심실이죠. 왼심실에서 혈액이 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혈액이 출발할 때 1번에서 출발한다고 지금은 정하겠습니다. 자, 1번은 왼심실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대동맥입니다. 그래서 왼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3번 말씀드릴게요. 자, 3번은 일단 정맥인데 세 개를 기억해 두세요. 자, 3번은 위 대정맥, 아래 대정맥, 심장 정맥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오른 심방이죠.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말씀드렸어요. 왼 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2번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간 다음에 위 대정맥, 그 다음에 아래 대정맥, 심장 정맥구를 통해서 4번에 있는 오른 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순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순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1번 어쨌든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도 어쨌든 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4번, 즉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1번부터 4번까지는 온몸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의 경로가 온몸 순환이 되는 거죠. 4번으로 온 혈액은 당연히 그 다음에 번호로 얘기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5번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5번 오른 심실입니다. 5번 오른 심실에서 그 다음에 6번을 타고 이제 허파로 가는 거예요. 자, 6번은 일단 동맥, 정맥 중에서 뭐예요? 심실에는 무조건 동맥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6번은 일단 동맥입니다. 근데 이 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허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6번 이름이 허파동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파를 지난 다음에 7번을 통해서 다시 8번 심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7번은 지금 8번, 아까 8번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왼심방이었잖아요. 어쨌든 7번은 심방에 연결되니까 무조건 정맥일 수밖에 없죠.
7번은 허파에서 심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번은 이제 허파 정맥이 되는 거죠. 5번부터 8번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은 오른 심실이라고 했고, 오른 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6번 허파 동맥을 따라서 허파로 갑니다. 그리고 허파를 거친 다음에 7번 허파 정맥을 따라서 8번 왼심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까 순환을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순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5번도 어쨌든 심장이고 8번도 어쨌든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5번을 거쳐가지고 8번으로 돌아오는 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를 거쳐서 오고 있습니까? 허파를 거쳐 오잖아요. 그래서 5번, 6번 허파, 그 다음에 7번, 8번의 경로가 허파 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온몸 순환이랑 허파 순환의 경로를 확인을 했습니다. 순환 경로는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씩 물어보는데 국시에서는 아직까지 순환 경로를 물은 적은 없어요. 그래도 심방이랑 심실 중에서 어느 심방에 어떤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심실에 어떤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순환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제 순환 경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요 그림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왼 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 대동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왼 심실에는 어떤 구멍이 있겠어요? 왼 심실에는 대동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맥 구멍이 있는 거예요. 오른 심방에는, 그러니까 번호로 얘기하면 4번 말입니다. 4번. 4번에는 위 대정맥, 아래 대정맥, 심장 정맥굴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 심방에서 볼 수 있는 구멍은 뭐겠어요? 위 대정맥 구멍, 아래 대정맥 구멍, 심장 정맥굴 구멍이 있겠죠. 자, 오른 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 뭐였죠? 허파 동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른 심실에는 어떤 구멍이 있는 겁니까? 네, 허파 동맥 구멍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왼 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 네, 허파 정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왼 심방에서는 어떤 구멍을 볼 수 있다고요? 허파 정맥 구멍을 볼 수 있겠죠. 지금 혈액순환 경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심방, 심실 각각에 어떤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그림 가지고 다 설명드린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참고할 만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보통 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릅니다. 동맥혈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 앞으로는 제가 동맥혈을 깨끗한 피라고 할게요. 이게 그냥 좀 더 직관적이거든요. 뭐 산소가 풍부하다 이런 말보다는 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근데 정맥혈은 상대적으로 산소가 적은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동맥혈하고 비교해서 말입니다. 동맥혈을 제가 깨끗한 피라고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정맥혈은 더러운 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파가 하는 일이 뭐죠? 가스 교환이죠. 가스 교환. 허파의 기능은 이제 가스를 제가 우리말로 기체라고 바꿀게요. 기체 교환입니다. 허파를 거치기 전에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허파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허파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은 산소가 적은 혈액을 산소가 많은 혈액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동맥혈, 정맥혈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허파를 거치기 전에는 정맥혈이었는데 허파를 거치고 나면은 어떤 혈액으로 바뀐다고요? 동맥혈로 바뀌는 겁니다. 자, 보통 동맥은 여러분 해부학 책에서도 보셨겠지만 동맥은 어떤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가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보통 정맥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혈액순환 그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2번 뭐라고 했어요? 2번. 대동맥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동맥은 동맥혈이 흐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위 대정맥, 아래 대정맥, 심장 정맥굴이라고 했는데 그냥 묶어서 그냥 정맥이라고 할게요. 3번은 어쨌든 정맥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으로는 동맥혈이 흐르는 거고 3번으로는 정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자, 3번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 4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4번에서 곧장 5번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6번 허파 동맥을 통해서 허파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6번은 허파 동맥이라고 했잖아요. 허파 동맥. 근데 지금 무슨 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파 동맥은 이름이 동맥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혈이 흐르는 게 아니고 정맥혈이 흐릅니다. 왜 정맥혈이 흐르냐면 여러분 자 2번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온몸을 순환하고 난 다음에는 온몸 곳곳에다가 산소를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산소는 당연히 혈액 속의 산소는 적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위대정맥, 아래대정맥, 심장정맥구를 통해 가지고 4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혈액은 당연히 정맥혈액이 되는 거죠. 더러운 피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4번으로 들어온 혈액은 그냥 곧장 5번으로 가잖아요. 그 4번하고 5번 사이에 갑자기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5번에서 이제 6번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더러운 피 그대로 이제 허파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6번은 동맥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동맥혈을 운반하는 게 아니라 정맥혈을 운반해요. 아까 허파에서 뭐 한다고 했죠? 기체 교환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체 교환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산소가 적은 혈액을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7번은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7번. 허파 정맥이라고 했잖아요. 자, 허파 정맥인데 지금 색깔은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잘못 표시된 게 아니죠, 색깔이. 왜 그래요? 7번 허파 정맥은 정맥인데 정맥혈이 흐르지 않고 왜 동맥혈이 흐르는 겁니까? 네, 허파에서 가스 교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교환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산소가 많은 혈액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7번 허파 정맥은 정맥임에도 불구하고 정맥혈이 흐르는 게 아니고 동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을 통해 가지고 8번 왼 심방으로 혈액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피는 당연히 깨끗한 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8번에서 1번으로 곧장 내려오고 2번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온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이제 온몸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자, 보통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동맥은 빨간색이고 동맥혈액이 흐른다고 했고 정맥은 파란색이고 정맥혈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죠. 허파동맥. 얘는 동맥임에도 정맥혈이 흐르죠. 허파정맥. 정맥임에도 동맥혈이 흐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하고 아래쪽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요거는 태아순환과 관련이 된 건데 좀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태아순환은 엄마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면 엄마가 아기 뱃속에 있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네, 다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아 시기일 때는 허파가 제 기능을 안 해요. 태아의 허파는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파를 대신해 줄 다른 곳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태반이에요. 태반. 태반에서 기체 교환합니다. 태아 심장에서 태반으로 가는 혈관이 있다고 해볼게요. 태아 심장에서 태반으로 가는 혈관은 일단 동맥이겠어요? 정맥이겠어요? 동맥이죠, 동맥. 왜냐하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은 그냥 무조건 동맥이에요. 태아 심장에서 태반으로 가는 혈관은 동맥 중에서 배꼽동맥입니다. 배꼽동맥. 태반에서 심장으로, 태아의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은 뭐겠어요? 예, 배꼽정맥입니다. 자, 태아 순환할 때 태아의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배꼽동맥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태반으로 갑니다. 제가 됐냐고 자꾸 왜 물어보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보면 아, 알아먹고 있구나. 아니면은 멍 때리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온라인이라 보니까 여러분이 채팅 치는 거 말고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태아 심장에서 배꼽 동맥을 통해 가지고 태반으로 갑니다. 혈액이. 그 다음에 태반을 거친 다음에 태반에서 배꼽 정맥을 통해서 다시 태아의 심장으로 와요. 혈액이. 근데 아까 태반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태반이 하는 역할. 여기 적혀 있죠. 기체 교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질문. 배꼽 동맥이랑 배꼽 정맥 중에서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은 어디입니까? 배꼽 정맥이죠.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은 배꼽 동맥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동맥은 빨간색이고 동맥혈이 흐른다고 했고 보통 정맥은 파란색이고 정맥혈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허파 동맥, 그 다음에 배꼽 동맥, 얘네들은 동맥인데도 불구하고 정맥혈이 흐르고 허파 정맥, 그 다음에 배꼽 정맥, 얘네들은 정맥임에도 불구하고 동맥혈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잘 묻는단 말이죠. 정리해 볼게요. 두 개 있습니다. 동맥혈이 흐르는 정맥, 허파 정맥하고 그 다음에 배꼽 정맥, 그 다음에 정맥혈이 흐르는 동맥. 이거 두 개 기억해야 되겠죠. 허파 동맥, 그 다음에 배꼽 동맥.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